자, 지목 28가지 배우셨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정할 게 뭐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12월까지는 큰 줄기만 잘 잡으셔야 됩니다. 토지를 등록한다. 등록에 다니는 필지다. 등록상 첫 번째 뭐 정했죠? 지번 정하고 그 다음 이제 뭐 정했어요? 지목 정했죠. 그 다음에 정할 게 경계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지금 등록상인 경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선을 말할까요? 담장을 말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 시간에 말하는 경계는 담장을 말하지만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선을 말하죠. 아까 지적도 봤을 때 이렇게 있던 선, 이 선들이 바로 뭐가 돼요? 경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 의에서요. 동그라미 1번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여기와 여기 최단 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경계점에 직선으로 연결해 등록한 뭘 말한다? 제일 마지막에 선을 말합니다. 이 선은 실제 지적도에서는 0.1mm 선으로 긋도록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시간에 경계란 말 나오면 담장 떠올리지 마시고 봐야 돼요. 선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선을 말하는데, 자, 오른쪽에 오셔서요. 이런 경계를 지상에다 봐야 돼요. 표시를 해주는데, 자, 만약에 14번 땅과 15번 땅이다. 그럼 두 필지 간에 뭐가 있죠? 경계선인데 이 선은 어디 위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지적도 있는 선을 말하죠. 이 선을 어디에다? 지상에다 표시해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계 표시가 되죠. 자, 오른쪽에 의미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지상 경계 위치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이 있으면 뚝, 담장이 있으면 담장,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경계를 표시하는데 둑도 없고 담장도 없다. 그럼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큰 전봇, 나무랄지, 전봇대랄지 여러 가지 지형지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요. 현장에 가봤더니 여기에 둑이랄지 담장이랄지 아무런 지형지물도 없더라. 그러면 두 필지에 실제 경계를 알아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중요한 말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구조물 및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경계점 표지 해서 나중에 이제 지적법 하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붉은색 지금 여기 칠판에 빨간색이 없네요. 자, 이걸 무슨 색으로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치시고요. 여기 땅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이게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경계점 표지라고 새겨진 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흙이라면 빨간색 말뚝을 하나 박아 놓습니다. 이렇게 말뚝을 박아 놓기 때문에 이런 말뚝으로 이제 경계를 뭐 하는 거죠?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면요. 이 말뚝이 장마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내 땅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더래 말이죠. 그래서 26회 때 시험에 하나 나왔습니다. 이 말뚝을 어디에다 설치했는지 장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더라 해서 장부를 만드는데 그게 자 동그라미 2번 지금 2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장부 이름이 지상경계점 등록부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들으면서 잊으시라고요. 여기에 담장이 있으면 담장으로 내 땅이 어디까지는 알 수 있는데 담장도 없고 전봇대도 없고 없다면 여기다 빨간색 말뚝 뭘 박는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럴 때는 그걸 말뚝을 찾기 위한 장부를 만드는 장부 제목이 있더라. 뭐라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앞으로 많이 보시면 되고요. 자, 가로 3번 지상 경계 결정 기준 거기다 별표 크게 하시고요. 별표하면 일단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중에요. 지금 이제 뭐 12월이니까 상관없지만 5, 6월 달에 별표만 쳐놨지 별표 쳐진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별표 치시고 마음이라도 뿌듯하게요. 자, 경계를 정하는데 이걸 한번 봐볼까? 이게 14번 땅이다. 지목이 답이다. 땅 주인은 갑이다. 땅 주인이 이 토지를 분할하려고 한다. 분할하려면 뭘 정해야 되죠? 자, 이걸 한다면 이렇게 뭘 정해야 경계선을 정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되겠어요? 물론 당연히 뭐에서?
측량을 통해서 경계선을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장에 가봤더니요. 자, 지금 측량은 누가 하냐면, 자, 2015년 중반까지는 대한지적공사라고 불렀다가 이름을 한국국토정보공사 바꿨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혹시 도심지 약간 허름한 빌딩 같은 데 한 3, 4층 건물 2층 같은 데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출장소 있거나 아니면 지적측량업자들이 있습니다. 지적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측량할 수 있거든요. 자, 그분들한테 측량을 의뢰합니다. 자, 현장에 가봤더니 여기에 논뚝이 있더라. 폭이 2m더라.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경계는 논뚝이다, 선이다. 그렇죠. 이 논뚝을 기준으로 해서 뭘 정해야 돼요? 0.1m 선을 정해야 되는데 이때 이 논뚝이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자, 교재 기역, 니은, 디귿 묶으신 다음에 빠르게 보시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오십시오. 결코 어려운 말 아니거든요. 기역봐. 연접, 맞닿아 있는 토지가는 넘나지 차이가 없다. 그러면 평야지대라면 이때는 어디 기준으로? 논뚝의 기준을 기준에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결정하자 말이에요. 가장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니은바. 연접되는 토지가는 넘나지 차이가 있다. 넘나지 차이가 있다는 말은 이렇게 경사가 졌다. 논이라면 논뚝이 있을 것이고 이게 주택가라면 석축이 있겠죠. 이 토지를 분할한다. 이 뚝을 기준으로 하자. 자, 이때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상단부입니까? 하단부입니까? 하단부죠. 하단부니까 어디? 여기를 기준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먼저 의문을 가시라겠죠. 자, 왜 하단부를 기준으로 하느냐? 반대로 가볼까요? 만약에 상단부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처음에는 땅 주인이 같았겠지만 나중에 땅 주인이 여기가 바뀌었다. 자, 새로운 매수인 을이 내 땅이 어디까지라고요? 저 논뚝의 위에까지야. 그러면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뭐 하면 되죠? 이렇게 쫙 깎아내버리면 내 땅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런데 위에 토지는 보호가 안 되잖아요. 법이라는 게 우리 상식이 맞아야 되고 우리 일반인의 감정이 맞지 않으면 그건 법다운 법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법이 있기도 하지만 원칙은 우리의 감정에 일반 상식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경사면이 있을 때 위에 토지를 보호하려면 이 뚝을 어디로 위쪽으로 넣어줘야 위에 토지가 보호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경계 기준은 어디로 하겠어요? 그렇죠. 어디? 하단부 기준으로 경계를 정해줘야 다음에도 이 위에 토지가 보호될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나지가 있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자, 디귿번은 니은번에 대한 사실에 의해입니다. 자, 디귿번은 뭐가 바뀌는 거죠? 넘나지가 있더라도요. 디귿번. 도로나 국어, 도랑의 토지의 절토, 가로 열고 한자도 있죠. 절토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깎아냈단 말이에요. 깎아낸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단부가 된다. 이거 바뀌죠. 자, 그러면 들으면서만 확인하시라고요. 자, 여기가 도로입니다. 강원도로 가는 산간벽지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져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책 위반자라면 도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확장시킬까요? 아니면 도로를 깎아낼까요? 깎아내겠죠. 자, 해서 이렇게 깎아내겠죠. 여기가 뭐 바위덩어리가 있으면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다 깎아내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는 거예요? 절토.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게 절토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경사면이 생겼으니까 원칙대로 하면 하단부가 되는데 이건 처음부터 경사면이 있었던 게 아니라 깎아내다 보니까 그렇다면 아까운 달라진 게 자, 그렇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 경사면을 관리하지 않으면 도로의 유지 보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죠. 뭐 있을 때? 절토된 때는 어디? 상단부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말한다. 토지로 경계를 삼자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넘나지가 있으면 하단부가 되지만 깎아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만 이때는 어디서? 깎아냈을 때는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시험에서 늘 바꿔치기 합니다. 자, 다시 이 세 가지는 전제가 있습니다. 중앙,
하단부, 상단부인데 얘들은 전부 다 양쪽 땅 주인이 받을 때 같을 때 적용됩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요. 거기 27페이지 중간에 가로 3번 동그라미 2번. 자, 첫 번째 줄에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위 1의 기역부터 디귿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국어 연습인 거죠. 자, 이렇게 봐볼까요?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기준이 됐었죠. 그런데 을이 자기가 농사짓기 편할 수 있도록 트랙터가 다니게끔 자기 논을 메꿔서 이렇게 농로를 넓혔습니다. 그렇게 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적을 배워봤더니 연접된 토지사에 넘나지가 없으면 중앙이니까 여기까지 내 땅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트랙터 몰고 쳐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가 새롭게 기준되면 안 되고 뭐에 따라 본래 기준에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앙, 하단부, 상단부는 뭐 할 때 소유자가 동일할 때 이런 분할이 문제됐을 때 경계 기준이 되는 것이고 소유자가 다를 때는 새롭게 중앙이 아니라 뭐에 따라 본래 소유권에 따라 결정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반면에 니을바 토지가 해면, 해면이 뭐죠? 바다, 수면, 저수지와 접할 때는 어디 기준이다? 자, 서해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밀물이 되면 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되면 물이 빠지죠. 자, 이때는 어디서부터 땅으로 보자. 최대 만조이. 그러니까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땅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갯벌 이런 애들은 뭐가 아니다. 땅이 아니다. 학교는 시간 이것까지 배웠을 것 같은데 빈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빈지.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해 주면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학교는 와서 빈지 찾아보시고 이런 애들은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자, 이게 원칙인데 자 5번이죠. 미음번 봐보십시오. 공유 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한다. 자, 이 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자, 매립을 하려면 먼저 뭘 쌓아야 되죠? 그렇죠. 제방 쌓겠죠. 이렇게 제방을 쌓고 이렇게 매립이 됐습니다. 이 제방을 편입하여 이제 신규 등록하겠죠. 이때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는 이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아, 그렇죠. 아까는 어디였죠? 그냥 만나면 최대 만조이상인데 자, 지금 바다는 열 바다였을까요? 안 바다였을까요? 여기까지 넘실내면서 들어오다가 여기서 막혀버리면 파도가 세지잖아요. 여기에 방조제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래서 파도를 막기 위한 이런 커다란 구조물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A렌장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 이걸 우리가 제방이 없게 그럽니다. 이때는 최대 만조이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방이 없겠는데 자, 바깥쪽 어깨 여기죠. 여기서부터 땅으로 보자. 이 말은 바깥쪽 어깨와 바다 쪽의 경사면은 뭘로? 바다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바다의 일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음번은 니을에 대한 예죠. 그냥 만날 때는 최대 만조이지만 바다를 매립하여 편입할 때는 최대 만조이 아니라 바깥쪽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했더니 어떤 분이야? 여기가 바깥쪽 아니냐? 어디가 바깥쪽이 어디가 안쪽이 있어요? 바다 쪽이 바깥쪽이고 보호하려는 쪽이 안쪽이기 때문에 이게 제방의 어깨라면 여기는 안쪽 어깨고 여기가 뭐야? 바깥쪽 어깨니까 여기서부터 만한다. 땅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이게 25회 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26회 때는 안 나왔고요. 27회 때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다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꼭 써먹습니다. 이 기준 잘 잡으시고요. 자, 가로 4번. 분할하려고 봤더니 이랬을 때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 땅을 분할한다. 자, 이 땅을 만약에 이렇게 분할하면 1필지가 두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자, 가로 4번 치지. 건물인 땅은 웬만하면 이렇게 건물을 분할하게 걸리게 분할해서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분할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에 107번이면 107번과 107에 1번 딱 되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걸리게 분할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끝 하면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게 분할할 수가 있다. 자, 1번 법원의 판결에다 밑줄 하시고 법원에 뭐가 있다면 판결이 만약에 뭐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게 떨어졌다면 이때는 뭐 한다. 걸리게 분할할 수도 있다. 2번, 3번, 4번은 묶어만 두시고요. 자, 여러분의 센스를 한번 봐볼까요? 2번, 3번, 4번을 최대한 빠르게 보시고요. 2번, 3번, 4번은 건물을
걸리기 분할하는 경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럴 수는 있겠구나. 왜? 공공사업이나 대단지 사업할 때는 건물이 걸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어디 낯선 데 갔더니 도로를 확장하면서 어느 집은 도로에 반 틈만 건물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반 틈만 뜯어내잖아요.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는 지금 외우는 게 아니고 공법을 한 바퀴 더 돌고요. 지적을 두 바퀴 돌면 그때는 안 외워도 됩니다. 걸려서 안 되지만 법원에 뭐가 있거나 판결이 있거나 대단지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이 걸릴 수도 있으려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잡아두시고 지금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법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우시기 때문에. 자, 경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해야 돼요? 면적을 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적은 2차원이다, 3차원이다. 자, 아까 지적도 있던 14번 땅, 이렇게 생긴 땅이 있었죠. 얘는 경사지다, 평야 지역이다.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2차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대장이 등록되는 면적 무슨 면적? 수평 면적이 되는 거죠. 자, 면적을 재야 되겠죠. 면적을 재려면 측량을 거쳐서 해야 되겠죠. 자, 면적을 측정할 것이 안 할 것이냐. 가로 2번. 별표는 하나 찾았죠. 그런데 이건 지금 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측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다음 주에 배우는 4장 토지 이동을 하면서 측량을 하는지 안 하는지, 5장 지적 측량하게 되면 측량의 대상은 안 외워도 얘는 측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나옵니다. 이걸 지금 거기 교재 28페이지 가로 2번 보시고 뭐 왼쪽 날개 같은 거 보다 보면 나중에 괜히 외웠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자, 측량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다음에 하기 때문에 자, 측량했다면 뭐도 재야 돼요? 면적도 측정해야 되겠죠. 그렇게만 잡아두시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가로 3번 면적의 측정 방법도 들으면서요. 경계를 선으로 재는 방법과 나타내는 방법과 경계를 뭘로? 좌표로 하는 방법인데 선으로 그릴 때와 좌표일 때는 면적을 재는 방법이 다르겠죠. 자, 선일 때 이게 직사각형의 한 필지가 1번 땅이다. 직사각형이라면 면적을 어떻게 구하면 되죠? 오,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자, 삼각형이라면 어떻게 정해야 되죠?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그냥 사각형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경계를 선으로 할 때는 면적을 재기 위한 기계를 만들었는 그게 거기 책에 있는 사진 그림 이름이 뭐죠?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안 외워도 됩니다. 선일 때는 면적을 재는 기구를 만들어서 잰다 보시면 되고, 근데 밑에 세 번째 줄 제목만 보십시오. 좌표일 때는 뭐가 나오죠? 좌표일 때는 1번, 2번이면 1번에다 뭐가 있어요? x1, y1, 2번에다 x2, y2. 좌표끼리 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두 가지야. 경계를 뭘로 표현할 때하고 선으로 그릴 때하고 좌표로 할 때 면적을 재는 방법이 다르더라. 이렇게만 확인하시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가로 4번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의 끝수 처리인데 이것도 1월, 3월, 5월, 7월 달에 계속 할 겁니다. 늘 시험 예상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걸 면적을 새로 쟀더니 면적이 얼마나 나오냐? 543.3. 자, 543.3이 나오더라. 물론 여기서 543.3은 평입니까? 제곱미터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평을 많이 쓰지만 범준일적인 단위는 다 뭡니까? 제곱미터죠. 자, 그런데 이 면적을 토지대에 얼마로 올릴 거냐? 자, 만약에 이게 만약에 333이 안 떨어지고 쭉 나온다면 얼마로 가야 되겠어요?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어서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원칙은 이르자리께만 올립니다. 그러면 소수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가 남았어요? 0.3이 남았잖아요. 이걸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자, 이게 0.5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이르자리까지 올라가니까 0.5 기준에서 0.5 미만이잖아요. 0.5 미만일 때는 이걸 뭐 하는 거죠? 버립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인 얼마로? 543으로 합니다. 544.4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더라도 0.4는 0.5 미만이니까 버려서 얼마로? 543이 되겠죠. 자,
543.6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6. 얼마 남았죠? 0.6은 0.5를 맞아. 초과죠. 초과니까 이때는 반올림 해주는 거죠. 반올림하면 얼마가 된 거예요? 토지 대양인 544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 7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0.7도 0.5로 뭐하니까 초과하니까 역시 반올림해서 544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단수체를 할 때 445입법이죠. 지적은 5452법입니다. 왜 5452법인지 자, 여러분의 눈치로 보겠습니다. 543.5가 된다. 끝수가 0.5다. 딱 0.5일 때. 자, 이 0.5를 올릴 거냐 버릴 거냐. 이때는 끝자리,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를 봅니다. 3이 뭐죠? 홀수죠. 그럼 홀수란 말은 짝이 안 맞아서 혼자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0.5를 반올림 해줍니다. 그러면 반올림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44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눈치를 테스트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시더라도 모든 중개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눈치로 때려잡는 거죠. 그럼 눈치는 갑자기 키워져 있습니까? 지금부터 키워가는 겁니다. 자, 눈치 게임입니다. 544.5가 나왔다. 면적을 쟀더니 자, 토지 대장이 올라갈 면적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무슨 눈치 채셨죠? 여기가 짝수다. 홀수일 때 올렸다면 짝수일 때는 버리는 거죠. 왜 버리냐면요. 지금 이게 지금 짝수란 말은 여기에 지금 짝이 이렇게 맞아 있는데 0.5를 반올림하면 뭐가 되겠어요? 홀수가 된다고요. 홀수가 된다는 건 단편적인 것이고 삼각관계가 됩니다. 삼각관계가 되면 그 드라마 뭐죠? 사랑과 전쟁입니까? 삼각관계. 또 싸움 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0.5를 버려서 얘도 얼마로 가는? 544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표현할 때 5452법 그럽니다. 근데 5452법 적용할 때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미만일 때는 무조건 버리는 겁니다. 숫자를. 초과할 때는 무조건 뭐하고 반올림 하는 거고 여기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보는 건 딱 뭐일 때만 0.5일 때 홀수면 반올림해서 처리하고 짝수일 때는 버려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책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거기다 줄 그려가지 마십시오. 아마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에 표가 깔끔하게 될 겁니다. 자, 왜 거기서 이제 어렵게 보이냐면 자,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원칙인데 이 지역이 아주 비싼 동네, 좌표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는 좌표가 있거나 600분의 1 지역입니다. 600분의 1이면 아주 정밀한 축척이거든요. 이 지역은 단위를 더 세밀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1의 자리가 아니라 0.1의 자리가 올려집니다. 그러면 책의 밑에 있는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요. 자, 거기 책의 교재에 얼마로 줬냐면 543.4. 책에 있는 거 복습하시고 여기서 새로운 숫자로 봐볼게요. 123.74가 나왔다. 자, 여기는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소수점 먼저 할까요? 123.7까지. 남아있는 숫자는 이제는 아까는 1의 자리니까 뭘로? 0.5 기준이지만 여기서는 0.05 기준인 거죠. 하나만 내려보는 거죠. 이제 응용입니다. 준용하는 겁니다. 그럼 0.04 처음 하시니까 0.04인데 0.05 기준인데 미만이니까 이거 뭐 하겠어요? 버려서 얼마로? 123.7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3.76이라면 0.06은 0.05를 초과하니까 이때는 이걸 뭐 하겠어요? 반올림해서 123.8이 되는 거죠. 자, 542법 적용해 볼까요? 123.75가 나왔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딱 0.05다. 자, 봤더니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7 홀수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반올림해서 짝 맞춰줘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음양 오행의 원리에 따라 가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반올림해서 얼마로? 123.8. 자, 그러면 또 연습이죠. 123.85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05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짝수다. 버려서 얼마로? 얘도
123.8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123.95가 나왔다. 자, 0.05다. 여기가 9다. 홀수다. 반올림에서 또 덧셈 다 잊어버린 거 아니죠? 반올림 얼마가 됐어? 이때는 124.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 오사오법이야. 자, 여기 지금 아래쪽은 제가 일부러 다른 숫자를 들었고 교재에 있으니까 연습하시라고요. 연습하시되 이걸 지금부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셔야 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지금 처음 풀어봤잖아요. 자, 이제 복습할 때 거기 한 번만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1월 달에도 3월 달에도 5월 달에도 7월 달, 9월 달에 모의고사에서 수없이 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다 이런 논리구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편하게 잊으시라고요. 근데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니까. 야, 머리야 좀 외워놔라. 그러면 머리가 거부반응 이렇게 하잖아요. 아, 들으면서 그랬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걸 이제 2달 뒤에요. 1월 달에 또 나옵니다. 그럼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 잘한 것 같지만 지금 연세도 많이 드셨고 공부한 지가 오래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하는데, 자, 딱 물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하다 보면 아, 들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새롭습니다. 근데 이걸 또 언제 또 듣는다고요? 3월 달에 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3번 정도 하게 되면 우리 머리 뇌에서 이제 인지를 합니다. 아, 이건 자꾸 입력이 되는 게 이건 다음에는 외워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머리에 남게 된다고요.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을 가져가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2주째 돼가지만 6과목 쭉 하시다 보면 각 과목마다 공부량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편한 마음으로 외우려기보다는 어차피 시험장에 가서 지문 보고 연상되면 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해 가시고,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뭐 정했죠?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이제 이것까지 정했습니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정했죠. 왜 정했어요? 아, 내 거라고 보여주려고요. 그러면 내 땅 없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공시잖아요. 자, 하나의 필지를 구역해서 이 필지에 대한 뭐 정하죠?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정하는 건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3자가 부동산 거래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걸 보여주는 장부를 만드는,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 지적 공부가 되는 거죠.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래서 3장 제목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적 공부입니다. 자, 거기 제1절 의 나오는데 줄 글 거 없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한반도 있죠. 너무 심했나요? 제가 미술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뭐 많이 했다고 그랬죠? 양이야. 참 희한하죠. 시험에 나올 것들은 금방 잊어버렸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농담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재수생들 만나시게 되면 농담하기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이 하는 농담이 거의 그 과목 진도 나갈 때 그 부분에 비슷하거든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 농담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수생분들은 빨리빨리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인데, 자, 일단 한반도로 치시고요.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일제시대 때 1910년. 자, 식민지 집에 들어갔죠. 경술국시 일어났잖아요. 자, 식민지 수탈해야 되는데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제국시대 때 미처 다 못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 토지를 조사해서 먼저 과세지, 주로 세금 낼 만한 땅에서 먼저 조사해서 만든 게 뭐예요? 토지대장 만들어서 자, 지번, 지목, 면적 올려놨겠죠. 물론 소유자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에다 경계선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계선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은 뭐 만드는 거예요? 지적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최초의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과 뭐가 됐죠? 지적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못 빠졌어요. 상간벽지, 비과세지, 성 같은 것들, 특히 무인도 같은 것들은 조사해서 뺐잖아요. 그래서 1918년에 이런 것들 누락된 지역 조사해서 뭐 만드는 거예요? 임야대장 만들었죠. 자, 임야대장 만들고 경계선은 어디에다? 그렇죠. 임야도에다. 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초의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만든 거예요? 임야대장과 임야도인데 토지대장 등록지인지 임야대장 등록지인지 우리가 뭐 보고 구별한다고 그랬죠? 지번 보고요. 얘는 27번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얘는 뭐라 나오는 거야? 산 23번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자, 네 가지가 만들어졌죠. 자, 토지대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등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뭐 매기 위해서 세금 매기를 위해서 여기다 뭐 올려야 돼요? 소유자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네 가지만 조사한 게 아니고 뭐도 조사한 거예요. 소유자도 조사해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소유자를 올려놨는데 여기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 되면 만약에 어떤 땅이 10명이 소유자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몇 사람 나오죠? 자, 제가 숙제 내드린 거 토지대장 떼보셨어요? 안 떼보셨어요? 떼보셨죠? 제가 샘플 하나 나와서 이거 아마 그 PDF 파일로 첨부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애우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뭐 사생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 인적사항, 주소 같은 거 다 지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뭐 하시면 돼요? 직접 떼 보시면 거기다 나와 있죠. 어디 떼셨습니까? 친정집 떼셨습니까? 시댁집 떼셨습니까? 아니면 처갓집 짓했습니까? 사오지간 내가 사고 싶은 땅이 있으면 거기 딱 하나 해서 떼시면 거기는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PDF 첨부 파일에는 아마 소유자 인적사항 다 지웠거든요. 사생활 비밀이 되기 때문에요. 자, 저도 중개업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 경찰서나 동사무소에서 거기 세입자 이름이랄지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봅니다. 그럼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경찰이 와서 물어보더라도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생활보호법에 따라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법 위반이 되고 바로 이건 처리가 되잖아요. 다만 이제 가르쳐.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고 알려줘도 된다면 그때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도 그렇게 지금 다 안 보이게끔 처리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떼어보신대. 자, 소유자 10명이 된다면 이제 가정하는 거죠. 토지대장 지금 보고 계시죠? 10사람을 다 적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저분해지겠죠. 해서 일제시대 때 이거 할 때요.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장부를 따로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공유. 공유란 말은 들어보셨죠? 자, 두 사람일 때 공유의 지, 땅에 대해서 연명,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는 장부를 따로 만듭니다. 그게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애우지 마시고 들으면서 확인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 공유전명부는 일제시대 때부터 토지대장이 10사람이면 여기다 만들죠. 토지대장이 뭐라고 쓰겠어요? 홍길동의 구명. 여기다 10명 인적사항 뭐 나오는 거지? 지분 보여주는 거죠. 자, 임야대장의 소유자가 10명이다. 그러면 임야대장의 소유자라는 뭐라고 쓰겠어요? 임꺽정의 10명. 그럼 총 몇 명? 11명. 11명의 인적사항과 지분은 어디에다? 공유전명부에다 따로 만든 거죠. 얘는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흐르다가 자, 지적도와 임야도는 경계를 뭘로 보여주죠? 선으로 보여주는데 자, 선으로 보여주면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일반인들도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정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 1975년에 이 연도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도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75년에 새로운 장부를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좌표를 도입해서 그러면 각각 필지에 대한 XY 값이니까 그 경계점에 대한 무슨 값을 좌표 값을 보여주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좌표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정밀도는 없지만. 그래서 얘는 전국적으로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민원 24시에서 이걸 넣게 되면 없는 땅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요. 2007년 기준으로 2010년 기준으로요. 3,800만 필지가 있습니다. 남한 땅이. 그러니까 남한 땅이 3,800만 필지인데 그중에 좌표가 작성된 필지 수는 200만에서 300만 필지도 안 됩니다. 땅값 아주 비싼 대도시랄지 개발 사업이 끝난 지역에서만 작성되는 게 뭐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금 안 외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장부가 있다는 걸 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아파트가 많아지기 시작한 때가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가 아니죠. 1980년대, 1970년대 처음 아파트 들어왔잖아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겼죠. 자, 이게 만약에 자 107번 땅에 아파트가 서 있더라. 이게 만약에 나홀로 아파트로 60세대라면 땅 주인도 몇 명이 되는 거죠? 60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 토지대장의 소유자 몇 명? 60명. 그럼 뭐 만들어야 되죠? 공유전명부. 근데 60명 쓰면 여기도 또 복잡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하시게 되면 대지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아파트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 201호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은 땅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201호와 이 땅 지분을 분리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걸 우리가 대지권 그러거든요. 대지권은 일반 단독주택지에는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만?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뭐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는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숙제. 건축법에 나옵니다. 그럼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대지권이 있을 때는 하는데 공유지역 명부를 만들더라도 이 건물 팔리면 지분이 바뀌면 정리하기 복잡하죠. 그래서 1986년에 이 대지권 있는 땅은 대지권 등록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대지권 등록부가 도입이 된 거죠. 지금 뭐 보고 있냐면 지적공부가 어떻게 도입되는 걸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 있었다고요? 토지대장과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대장과 임야도, 공유지역 명부는 처음부터 같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75년에 자표 도입됐고, 86년에 뭐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도입됐는데 이건 다 종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뭘로 시킨 거예요? 전산화 시켜서 지금은 뭘로? 전산 파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전부 다 전산 입력되어 있는 그 전산 파일도 뭐로 봐야 돼요? 지적공부로 간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0페이지 표가 해결됐죠. 이 명칭들은 지금 안 외워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뭐 하나 볼 거야.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제목만 다르지 양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프린터를 뽑아보시거나 아니면 프린터 뽑지 마시고요. 직접 민원 24시 가서 하나 뽑으십시오. 이거 300원인가 400원이면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뭐가 생겼느냐. 지금 입문과정이니까 애울려 가지 마시고 자, 그냥 확인만 합니다. 자, 토지대장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 봐야 돼요? 이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죠. 소재와 지번인데 자, 제가 읽는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뽑은 거 대답하십시오. 자, 소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뽑은 건 경기도 용인시 기인구 영덕동 소재 지번 나왔죠. 소재 나왔죠. 지번 희미하겠지만 지번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번도 지금 저랬는데 뭐 사실 지번은 공개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나왔어요? 소재 지번 나왔죠. 자, 지번 옆에 뭐가 있어요? 축척 있죠. 축척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마 거기에 여러분 건 1대 600 돼 있을 수도 있고 1대 1200 돼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한 건 수치인데 수치란 게 뭔 말이죠? 이 지역은 자표가 작성됐다. 왜냐하면 새롭게 구획 정리되면서 자표가 작성됐을 때는 자표인데 X값, Y값 수치. 왜 이 말이 나오냐면요. 경계점 자표 등록부가 도입된 건 75년이지만 자, 처음에는 이름이 뭐였냐면 수치 지적부였습니다. X값 수치, Y값 수치. 근데 이 이름을 경계점 자표 등록부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추측량을 뭐라고 적나요? 수치. 결국 이 말은 여기는 뭐가 있는 지역이다. 자표가 있는 지역이다. 보셨죠? 자, 제목 나오고 오른쪽에 뭐 있어요? 도면번호 65.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떼본 지번이 다르다면 65가 아니겠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영덕동인데 영덕동에 있는 지적도가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장 있겠죠. 그 중에 얘는 몇 번이다? 65번 도면이다. 그러면 영덕동 이 땅에 뭐 보려면 경계를 보려면 지적도는 몇 번 지적도? 65번 지적도 보란 말이죠. 장번호 1-1 뭘까요? 이거 몇 장짜리다? 한 장짜리다. 근데 변동사항이 많아지면 2장도 되고 3장이 되겠죠. 장수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 옆에 발급번호 처리 시각 작성자는 인터넷 발급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법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왼쪽 제목이 뭐가 되죠? 지금 물론 우리 기본세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세에는 서식만 나와 있고 내용이 없잖아요. 와닿지 않으니까 지금 프린트로 된 거 보는 거죠. 왼쪽에는 토지 표시,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소유자 나오는 거죠. 자, 토지 표시 뭐 나왔어요? 제일 먼저 지목 나오죠. 자, 제가 나눠드린 거 뭐죠? 지목 08번 되죠. 자, 08번은 코드 번호인데 자, 지목이 몇 개 있었죠? 28가지. 코드 번호 외울 거 없습니다.
자, 여기다 입력을 할 때 담당 지적과 공무원이요. 지적과 공무원이 대 입력할까요? 08 입력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는 08번 치면 대가 되는데 코드 번호보다 우리는 지목이 뭐다? 대다죠. 자, 함정이 한번 밀어볼까요? 만약 이 땅의 지목이야. 공장 용지라면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자, 분명히 함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장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팔굽혀펴기 한 10번은 하고 10번 하고 다시 해봅시다. 장 이렇게 하는 건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지적도나 임야도에서 할 때는 장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토지 대장인데 지금 보시면 공간이 얼마나 널널합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예요? 공장, 용지 다 쓰는 거죠. 장 쓰는 건 어디서? 지적도 임야도에서요. 자, 팔굽혀펴기 했던 힘이 좀 생기셨습니까? 자, 그 힘으로 계속 갑니다. 자, 면적 나오죠. 자, 면적. 자, 면적도 처리했는데 거기 면적 뭐 보셔야 되냐면 자, 260.1 돼 있습니다. 거기 프론트에서 거기까지도 지웠는데 안 지워도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자, 앞과 뒤에 별표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 떼서 보십시오. 왜 별표를 해주냐면 이 별표가 없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렇죠. 유조 변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별표 넣어주죠. 자, 또 하나 묻습니다. 단위가 지금 1자리까지입니까? 아니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입니까? 그렇죠. 아까 여기 축척이 뭐였어요? 수치란 말은 좌표가 있는 지역이니까 어디까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죠. 근데 여기 만약에 축척이 뭐였다면 1대 1200이었다면 소수점이 나와서는 안 되고 여기는 뭐라고 나왔겠어요? 260 하고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겠죠. 아, 면적의 단위는 뭐에 따라? 축척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면적 옆에 뭐 있어요? 사유. 2009년 8월 10일 날 구획정리 완료돼 있죠.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떼보면 여기 무슨 말이 나올 수 있냐면 언제 분할됐다, 언제 합병됐다, 언제 지목 변경됐다, 언제 등록 전환 이루어졌다. 여기다 뭘 적는 거예요? 사유란을 적는 그 사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일단 토지 표시라는 세 가지 뭐 있다? 지목, 면적, 사유 나오는 거 보셨죠? 근데 또 하나 시험과는 무관하지만요. 구획정리 알려보시면 여러분 거 보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하 여백이라고 써졌죠. 왜 써놨을까요? 자, 이걸 안 써놓으면 또 사기꾼들이야. 여기다 뭘 또 사유를 하나 집어넣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하 여백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래할 때는 보시면 토지장 보면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뭐 확인해야 돼요? 이하 여백을 확인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장부도 유조 변조 가능성을 늘 의심할 수는 없지만 유조 변조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부를 보시는 이유가 자, 이거 공시법 안 배우고요. 중요 자격증 없는 사람도 몇 번 보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자격증 라이선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격증 있는 사람도 뭔가 다르잖아요. 그 1% 사고를 막기 위한 실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그런 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 봅니다. 소유자. 자, 소유자 보면 변동 일자 나오고 변동 원인 나오죠. 성명 또는 명칭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넣게 되고 소유권이 뭐였고 이전됐고 주소가 바뀌었다. 그런 사유란을 여기다 뭐 하는 게 쭉 적는데 자, 여기 있는 소유자는 일단 이렇게 보십시오.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는데 자, 지금 PDF 파일로 받으신 분들은 프린터를 뽑으신 분들은 거기가 아마 잘 안 보일 겁니다. 일부러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떼서 보시면 거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명칭 다 나온다고요. 변동일자 나온다고요. 그래서 자, 소유자로 나왔었고요. 자, 하단으로 가면 등급 나오죠. 등급 수정 연월일인데 자, 칸은 마련되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나온 이유가 토지 등급은 95년까지만 나옵니다. 95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토지 등급이 여기는 2009년에 지적 확정된 거니까 없는 거죠. 근데 오래된 땅들 보면 거기에 토지 등급이 95년까지 치는 토지 등급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오냐면 이제 지금은 과세 기준이 토지 등급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개별 공시가인데 개별 공시가는 자, 거기 2011년 얼마였어요? 제 PDF 자료를 보시면 제곱미터당
107만 원이었고 그다음 2014년은 얼마가 됐어요? 116만 1,000원까지 됐죠. 이렇게 뭐도 나오더라. 개별 공시가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2002년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토지대장이 언제 만들어진 거라? 2009년에 만들어진 거라 2011년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토지 등급과 개별 공시가 나와 있죠. 시험에 물어보거든요.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근데 여러분 이제 교재 와서 보시면요. 31페이지 보면서 거기 머리 글자 따라서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바보 천치들입니다. 외울 것도 많고 그걸 뭐하러 외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지대장을 한 3가지만 떼서 보게 되면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3번 볼 때까지는 힘들겠지만 4번째부터는 보면서 뭐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실무를 이번에는 친정치 떼보았으면 다음에는 시댁치, 물론 시댁 땅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떼보시라고요. 그렇게 몇 건만 보다 보면 아주 쉬운 부분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있죠. 자, 용도 지역인데, 자, 공법 하나 물어볼까요? 공법 2번째 시간까지 하실 것 같은데. 자, 용도 지역. 크게 4가지로 나누죠. 뭐래요? 그렇죠. 뭐, 도간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또 나뉘죠. 자,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 여기다 용도 지역을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면 용도 지역 등하고 여기에 공란으로 되어 있죠. 여기다 용도적 올리는 것도 일거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용도적 칸은 마련되어 있지만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용도적은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뭐가 돼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이것 떼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토지대장을 꼼꼼히 한번 보시게 되면 눈에 선하게 되면 다음 주에 토지 이동할 때도 훨씬 편합니다. 그런 작업을 꼭 하시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공유제 명부 보도록 하겠습니다.